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80여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수많은 속편과 이름만 빌린 아류작들이 넘쳐나지만 그 자체로서 영화의 발전사와 같은 길을 걸어온 킹콩. 와. 오늘은 개수 영화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 킹콩의 기원과 킹콩의 연대기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생각으로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를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 킹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영화 킹콩은 1933년 킹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킹콩의 영화 감독인 메리안 콜드웰 쿠퍼의 경험과 영화 잃어버린 세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먼저 쿠퍼의 인생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1912년 미국 해군 아카데미에 입학한 쿠퍼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폭격기 조종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그가 탄 비행기가 독일군에게 격추당하면서 그는 전쟁 기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폴란드와 소련의 영토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또다시 폴란드군을 도와 전투에 참가하였는데요. 이때도 역시나 그의 비행기가 격추당하면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시작이네. 참고로 맨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쿠퍼는 나이 때문에 진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 대량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재밌게도 1933년 킹콩 영화를 만들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쿠퍼의 애국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짱이에요 아주. 전쟁 영웅이에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당시 쿠퍼는 그동안 겪었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전략들을 쏟아냈고 머지않아 그의 치밀하고 효과적인 전략들이 빛을 발하면서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쿠퍼가 항상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던 쿠퍼는 어느 날 긴팔 원숭이가 뉴욕을 파괴하는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쿠퍼는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꿈속의 내용을 바로 녹음했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후 쿠퍼는 전쟁 경험과 이 꿈을 바탕으로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킹콩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려고 했던 킹콩은 모든 영화 제작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꿈은 이대로 무산되나 싶었는데요.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데이비드 셀지닉이라는 프로듀서와 1925년 영화 잃어버린 세계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윌리스 오브라이언이 합류하게 되면서 비로소 킹콩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킹콩을 만들 당시에 제작비가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촬영했던 세트장과 공연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킹콩은 영화 잃어버린 세계의 세계관과 매우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영화 잃어버린 세계는 1912년 출판된 코난 도일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세계 최초의 개수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의 땅에서 공룡을 찾아 모험을 떠났던 사람들이 공룡을 도시로 잡아와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분노한 공룡들이 무리를 탈출하면서 도시가 파괴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3년 3월에 개봉한 영화 킹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칼 데넴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해골섬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얼마 후 킹콩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여배우 앤 데러우가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칼과 선원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서 거대 개수와 공연들이 우글거리는 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킹콩에게 제물로 바쳐진 앤은 킹콩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면서 킹콩과 한짓 살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탈출하려는 앤과 그녀를 구하려는 일행들, 그리고 섬에 살고 있는 거대 괴수와 공룡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칼 일행이 앤을 구출하고 킹콩을 전리품으로 얻으면서 이 무시무시한 해골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한 일행은 킹콩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데요. 얼마 후 분노한 킹콩이 우리를 탈출해서 앤을 데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가면서 인간과 거대 개수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전투로 인해 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결국 킹콩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는데요. 이때 칼 데넴이 명대사를 하나 날리죠. 킹콩을 죽인 건 비행기가 아니라 미녀였어. 참고로 이 대사는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100개의 명대사 중에서 당당히 84위로 랭크되어 있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죠. 아무튼 이 영화는 앤과 킹콩의 사랑 이야기만 없다면 영화 잃어버린 세계와 참 많이 닮아있죠. 즉 영화 킹콩은 잃어버린 세계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킹콩의 영화 감독인 메리안 콜드웰 쿠퍼의 긴팔 원숭이 악몽이 투영되어 공룡 대신 거대한 고릴라인 킹콩이 등장하게 된 것이며 칼 데넘의 모험단과 해골섬을 대치시킴으로써 문명과 미지와의 조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발미녀를 상징하는 앤 데러우와 야수를 연상시키는 킹콩과의 사랑을 그림으로써 야수에 지나지 않았던 킹콩에게 새로운 인격을 부여해준 역사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킹콩은 그 당시 대공황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훌륭한 도피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킹콩에는 소식공룡인 브론토사우루스와 수생 파충류인 플래시오사우루스, 등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가장 유명한 육식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하늘의 제왕이자 익룡인 푸테라 노돈 등과 같이 다양한 공룡들이 등장을 하며 이후 피터 잭슨 감독이 원작에 대한 예우로 만든 흑백 영화에서는 본편에 등장하지 못했던 거대 개와 거대 거미, 거대 도마뱀 등이 등장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장면들은 CG가 들어가지 않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과 인형탈 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킹콩 영화는 이후 일본의 고질라와 가메라 같은 괴수 영화의 시초가 되었으며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없이 많은 아류작과 리부트를 만들어낸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킹콩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자 킹콩의 공동 감독이었던 어니스트 시드셋과 시나리오 작가인 루스 노스는 연말 시즌을 목표로 무려 8개월 만에 콩의 아들이라는 소편을 만들어내는데요. 안타깝게도 짧은 제작 기간과 빈약한 제작비 때문에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영화로 평가를 받게 되죠. 참고로 이 영화는 전편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칼 데넴이 또다시 해골섬을 찾아가게 되면서 킹콩의 아들인 키코를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엄청난 개수의 유형을 보여주었던 킹콩과는 달리 애교 많고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키코와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 칼 데넴을 구하기 위해서 해골성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키코의 모습은 개연성과 개수 영혼으로서의 이형을 모두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개봉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비운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B급 영화예요.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킹콩은 리메이크 계획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결국 킹콩은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1972년에 개봉한 포세이돈 어드벤처와 1974년에 개봉한 타워링과 같은 재난 영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킹콩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고 영화 제작자인 디노드 로렌티스가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에 뛰어들면서 드디어 1976년 킹콩의 첫 공식 리메이크 작품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당시 킹콩은 개봉되기 전부터 수많은 화제를 뿌리고 다녔고 공식적인 리메이크 작품이다 보니 여러 영화 배급사들이 군침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파라마운트사와 유니버설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다고 하죠. 결국 승기를 잡은 파라마운트사가 킹콩의 배급을 맡게 되었지만 이들의 싸움은 그만큼 킹콩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76년 12월 17일에 미국에서 개봉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1월 1일에 개봉해서 서울에서만 35만 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객들을 매료시키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재미있게도 1933년에
개봉한 킹콩이 소개되진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첫 번째 킹콩 영화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즉 리메이크작으로서는 성공한 셈이죠.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킹콩 영화는 전작과 미묘하게 설정이 변경되었는데요. 먼저 해골섬으로 주인공들이 떠나게 된 이유는 석유 탐사가 목적이었고, 킹콩이 마지막에 오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무역 센터로 변경이 되었으며, 거대 개수와 공룡들 대신 거대 뱀 한 마리가 등장하고, 여자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전작과 달리 헬기에서 발사된 발칸포를 맞고 괴로워하다가 떨어져 죽는 것으로 설정이 변경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보다 볼거리가 없다는 혹평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는 킹콩의 세밀한 감정 변화와 서정적인 음악, 그리고 진보된 특수효과 때문이죠. 즉 이 영화는 킹콩을 언제든지 재해석해서 흥행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알려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죠. 킹콩 리메이크 작품이 전 세계를 강타하자 1986년 킹콩2라는 제목으로 속편이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화는 터무니없이 적은 제작비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1976년 개봉했던 영화의 대부분을 재활용해야만 했고, 각본 또한 굉장히 엉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은 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작자였던 데라울 렌티스가 시사회에서 한숨을 쉬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 쓰레기도 아니고 무슨 재활용을 해요. 말이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한숨 쉴만 했어요. 아무튼 이 영화는 전작에서 죽은 킹콩이 인공 심장을 달게 되면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수혈을 하기 위해서 잡아온 암컷과 짝짓기를 통해 새끼를 가지게 된 킹콩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희대 개작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시간이 아주 널널하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2005년 새롭게 리메이크되어 개봉한 이 영화는 1933년 개봉한 킹콩 영화와 더불어 최고의 킹콩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성공했던 이유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피터 잭슨 감독이 볼거리와 스토리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1940년대 시대적 배경과 배우들의 세밀한 감정 묘사, 해골섬에 등장하는 거대 개수들의 사실적인 모습들, 강력한 킹콩의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들을 매우 훌륭하게 그려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영화는 1934년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인해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원작의 스토리를 탄탄한 스토리로 재탄생시켰으며, 진보된 특수효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1976년 리메이크 영화를 더욱 화려하고 멋진 CG로 치장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와 레전더리 픽처스는 마블 스튜디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훌륭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영화들을 연달아 흥행시키자 자신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고질라와 킹콩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고, 그로 인해 탄생한 영화가 바로 2014년 5월 15일에 개봉한 고질라입니다. 그리고 고질라가 개수재난 영화로 비평가와 관객들의 찬사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구축하라고 했던 몬스터버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킹콩의 탄생 기원을 그리고 있는 두 번째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 이게 바로 콩스컬 아일랜드죠. 즉 2014년에 개봉한 고질라와 이번에 개봉 예정인 콩스컬 아일랜드는 킹콩과 고질라의 기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블 스튜디오가 아이언맨과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를 통해서 캐릭터들의 기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는 이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모든 캐릭터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활약하는 어벤져스를 탄생시켰는데요. 재미있게도 레전더리 픽처스도 이후 2019년에 고질라2 킹 오브 몬스터즈와 2020년에 고질라 대 킹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마블 스튜디오의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콩스컬 아일랜드는 전작들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그리고 있는 설정을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바꾸고 해골섬을 더욱 자세하게 그림으로써 킹콩을 비롯한 개수들이 탄생하게 된 기원을 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후 레전더리 픽처스가 계획하고 있는 고질라 대 킹콩을 위한 안배라 할 수 있겠죠. 또한 레전더리 픽처스는 킹콩이 거대한 고질라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킹콩의 덩치를 엄청나게 켰는데요. 이것도 역시 고질라 대 킹콩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
25비트.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의 킹콩은 100비트. 참고로 고질라의 신장이 355피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전드리 픽처스의 생각대로 킹콩과 고질라의 긴박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이 킹콩의 수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킹콩이 전략과 전술을 훌륭하게 구사하면서 이후 고질라를 상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될까 추측해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참 많이 커요. 오늘은 킹콩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킹콩 영화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킹콩의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다음 시간에도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휘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